다음 특종은요, 현재 일본 체조계의 아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사건입니다. 지난 9월 6일 익명의 누군가가 제보한 동영상이 일본 열도를 발칵 뒤집어놨습니다. 훈련장에서 선수의 고개가 완전히 돌아갈 정도로 힘을 실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입니다. 아, 저거는 이 영상 속에 저 뺨을 맞는 선수는 일본 체조 국가대표 미야카와 사에, 그리고 폭력을 휘두르는 남성은 체조 코치 하야미 유토입니다. 정말 충격적이게도 저 영상은 체조 선수 미야카와가 15살이던, 그러니까 3년 전에 찍힌 영상입니다. 애기잖아. 아, 때릴 데가 어딨니? 그리고 국가대표면 잘하는 선수인데 왜 저래요? 진짜? 결국 지난 8월 일본 체조협회는 하야미 코치에게 무기한 코치 등록 말소라는 징계를 내렸고요. 그리고 비난의 중심에 선 하야미 코치는 저도 어릴 때부터 맞으면서 운동을 해왔습니다. 때려서라도 잘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미야카와 선수가 자신은 괜찮으며 하야미 코치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야. 때리면서 내가 때리는 건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너 더 잘하라고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리고 저 선수만 맞는 게 아니라 자기 친구들 다 맞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의뢰이러려니 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녀가 추가로 밝힌 입장, 누군가 갈라놓으려고 했다고 했죠. 이 어린 선수를 2번 배신한 게 어른들입니다. 가장 먼저 선수를 보호해야 할 체조협회에서 되레 미야카와 선수에게 하야미 코치 중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체조협회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올림픽에 못 나갈 거라는 협박성 발언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너무 질이 안 좋은 갑질이다. 정말. 갑질 선생 위에 갑질 협회가 있었던 겁니다. 여행은 살아보는 거야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만들었던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 자, 그중에서도 누적 이용객 수 3억 명을 보유한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 그 자체라고 불리고 있는 곳이 있죠. 바로 미국의 A업체입니다. 모르는 분들 없을 거예요. 다들 아시겠죠? 네. 자, 그런데 신개념 여행 트렌드를 선도한 곳답게 정말 신개념에 가까운 관리 행태가 속속 불거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지난 2월 30대 한국인 남성 B 씨는요, 어렵게 휴가를 내 태국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태국에 도착한 첫날 여행에 들뜬 마음은 순식간에 불쾌감과 공포로 바뀌고 말았는데요. A업체를 통해 구한 숙소에 들어가 막 짐을 풀려고 하는데 탁상식에서 뭔가 반짝거리는 초록 불빛을 발견한 겁니다. 뭐야? 이 초록 불빛의 정체, 탁상시계로 위장한 몰래 카메라였던 겁니다. 너무 놀란 B 씨는 곧바로 숙소를 나와 A업체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요.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환불 처리될 거고요. 그 숙박업체도 영구 제명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도 업체 측에서 바로 처리를 해줬네요. 하지만요, 모처럼 만의 여행지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까지 당한 B 씨는 A업체에 추가 보상비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구해. 정신적인 충격과 당연하죠. 또 그날 당일에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이 또한 업체 측에서 추가 보상비를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당연하죠. 보상비도 지급해 드리겠습니다. 단 이번 일은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해주셔야겠는데요. 자, 황당하게도 피해 보상의 조건은 이 사실을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부 보상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B 씨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자 A업체에서는 자신들은 숙박업체를 소개하는 플랫폼일 뿐 책임질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저분은 발견했으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렇죠. 저 집에 그 전날이나 그 전전날에 숙박하신 분들은 그냥 몰래카메라에 찍힌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영상들이 어딘가에서 돌고 있다면 그 피해는 어떻게 할 건데요? 발설하지 말라는 게 바로 이런 일 때문인 그렇죠. 거죠. 결국 이 일이 크게 불거지자 A업체에선 뒤늦게서야 B 씨가 불쾌해 그 조항을 없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A업체에 투명하지 못한 이번 대응법은 숙박 공유 중개 서비스를 이용했던, 그리고 앞으로 이용할 이용객들에게까지도 불안감을 심어준 안타까운 대응이었습니다. 2018년 11월 중국의 한 SNS에 올라온 충격적인 영상. 오늘 영상이 왜 이렇게 많아? 我是上个月就是上班上的 이렇게 뭐 마시네? 我们其他同事 뭘 마시는 거야? 코를 막고 마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마시는데 냄새나. 开业嘛
이 영상은요, 중국 구이저우성 북부의 주니에 있는 한 주택 보수 전문 회사의 직원이 직원들이 심한 처벌을 받았다라는 글과 함께 올린 영상입니다. 이들 실적이 안 좋은 펄이야. 원샷 하란 말이야. 회사 관리자 3명이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노란 액체가 담긴 컵을 마시라며 건넸는데요. 이들이 건넨 액체의 정체는 다름 아닌 소변. 아이고. 아니 사람으로 보면은 저거를 할 수가 있나요? 실적 안 좋은 게 또 뭐 본인만의 잘못은 아닌 거잖아요. 뭐 상황적으로 안 좋을 수도 아니 있고. 본인만의 잘못으로 실적이 안 좋아도 아 그렇지. 오줌 먹이면 안 돼. 오줌을 먹인다니. 그런데 말이죠. 회사 관리자들의 말도 안 되는 갑질, 만행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또 있어. 뭐 하는 거야? 벨트로 직원들을 채찍질도 했고요. 직원들에게 목표 판매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퀴벌레 3마리를 먹어야 한다라는 내용의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궁금합니다. 직원들은 또 왜 당하고만 있는지도 너무 의아스럽거든요. 그렇죠. 이 네. 직원들이 회사의 갑질 횡포를 견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뭐예요? 당시 직원들은 회사로부터 2달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였는데요. 회사에서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직원들에게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삭감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진짜 이거 생계를 걱정한 직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통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회사를 그만두지 못한 거였죠. 아니 저런 짓거리도 이해가 안 가는데 돈도 안 줬어요. 왜요 진짜? 이후 이 영상이 퍼지자 이 회사는 직원들에게 소변을 먹인 회사로 전 세계적인 공분을 샀고요. 그 뒤 중국 공안에서 3명의 관리자를 체포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럼 단단히 좀 처벌이 들어갔겠네요. 아무리 그래도 중국은 노동자를 위한 나라를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런 짓거리를 했으니까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더 황당한 처벌. 2명은 열흘, 1명은 닷새간 구금뿐이었습니다. 벨트에 맞으셨던 분들은 진짜 공포스러웠을 것 같아요. 열흘 뒤에 다시 그 관리자가 내 옆에 또 나타났어. 막. 그리고 이제 뭐 저 사람들은 처벌 안 받는구나라는 무력감도 있을 거고. 그럼 진짜 뭐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죠. (2016년 9월) 프랑스 대표 부촌으로 불리는 파리의 에비뉴 포슈. 사우디아라비아의 살만 공주는 프랑스에 방문할 때마다 아지트 같은 자신의 아파트에 머물렀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아파트의 방 벽면에 균열이 생긴 것을 보고 수리공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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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찰칵. 너 지금 내 집 찍는 거야? 너 언론사에 팔리는 거지? 어? 저 술이 잘 됐나? 그 체크 한번 하고 있는 거. 시끄러! 저 자식 가만두지 마! 가만두지 마라! 그리고 공주의 명령을 받은 경호원은 수리공의 2손을 묶은 뒤 머리와 얼굴을 무자비하게 가격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더 충격적인 갑질을 행사합니다. 야, 내 발에 입 맞추게 해. 아니 이제 21세기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폭행도 모자라 씻을 수 없는 모욕감까지 안겨준 그녀. 그렇게 이 끔찍한 폭언과 폭력 갑질은 장장 4시간 동안 계속됐고요. 심지어 수리공은 약속받은 대금 2,500만 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그렇게 쫓겨난 이 수리공은 일주일 넘게 꼼짝없이 병원 신세를 지다 결국 그녀를 고소했습니다. 잘했다. 그리고 온몸에 남은 폭행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제출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사건은 프랑스 유명 L 주간지에 사우디 왕족 프랑스인 수리공을 죽이라고 명령하다라는 기사로 보도됐고요. 프랑스의 전 국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처벌 받았나요? 받았을까요? 제발요. 이게 뒷목을 잡을 일이 지금부터 시작인 거죠. 미리 잡을게요. 2016년 12월 프랑스 정부가 폭력, 절도 및 살해 위협 등의 혐의로 살만 공주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공주는 이미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린 뒤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뻔뻔하게도 살만 공주는요 외교 면책 특권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면책 특권이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 온라인에 퍼진 한 사진이 필리핀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왜 저래? 뭐야? 어머. 지금 누구 묶인 거죠 지금? 손과 발이 꽁꽁 묶인 여성은 필리핀 출신의 26살 러블리 아코스타 바루엘로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던 바루엘로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고국을 떠나 2억 마리 떨어진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한 왕족의 자택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바루엘로가 열심히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이 비싼 가구를 왜 땡볕에 뒀어? 너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대청소 중에 고가의 가구를 마당에 두었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극대노를 한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도 그는 가사 도우미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불같이 화를 내며 벌을 주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고 하는데요. 이번에도 역시나 분에 못 이긴 고용주는 너 오늘 나한테 제대로 혼나야겠다. 너도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러고는 가사 도우미 바루엘로의 손목과 다리를 밧줄로 포박한 뒤 마당에 있는 나무에 묶어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냥 말도 안 나온다. 진짜.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시다시피 위치가 어딥니까? 중동이에요, 중동. 그럼 땡볕에 사람이 저렇게 묶여서 조금이라도 있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말이 안 됩니다, 저건. 탈수증으로 쓰러질 수 있죠. 저건 고문이에요, 고문. 그렇죠. 고문이죠, 고문. 그런데 이때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그녀가 학대당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고요. 필리핀 당국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 그렇게 고용주의 만행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겁니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필리핀 국민은 우리가 가구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다니 사우디아라비아는 필리핀 사람들을 노예로 보는 거냐? 라며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야,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졌네요. 그치, 이제 이거 개인의 되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큰 사건이 됐었죠. 예. 필리핀 여성들이 해외에서 가사 도우미로 취직을 많이 하는 편인데요. 이때 고용주로부터 인권을 유린당하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후에 가사 도우미를 일하셨던 바루엘로는 어떻게 되셨는지. 다행히도 그녀는 필리핀 대사관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가족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이 사건으로 바루엘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다른 동료들의 안전을 걱정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게 또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2020년 6월 브라질 전역에 충격을 안긴 소식. 현대판 노예 여성 구조, 사람을 가둔 악마들. 한 가족들에게 오랫동안 노동 착취를 당한 여성이 구조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의 발단은 무려 2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98년 당시 39세였던 여성 헬레나는 소니아 가족의 집에 가사 도우미로 취직. 이후 2001년부터는 입주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사모님 밀린 월급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이따위로 일하고 돈? 사람이 어찌 그리 뻔뻔해? 여기니까 일하고 있는 줄 알아? 한 번도 제대로 월급을 받지 못한 헬레나. 게다가 여기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걸 감사해라. 딴 데 가선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할 거다. 라며 가사 도우미 헬레나에게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며 가혹한 노동 착취를 일삼았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게 이렇게 당하고 산 세월이 한두 해도 아니고 무려 22년이었다고 합니다. 그건 진짜 너무하다. 한 사람의 거의 인생을 그렇죠. 엉망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이제 이런 기사를 보면 도대체 왜 안 도망가고 저렇게 당하고 있나? 22년 짧은 세월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근데 진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이 정서적인 학대를 하면서 너는 여기밖에 있을 데가 없다라고 세뇌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뇌가 무섭죠. 그리고요,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부터는 헬레나를 아예 창고로 내쫓기까지 했답니다. 먹을 것도 주지 않고요. 화장실도 없어 겨우 양동이로 대소변을 해결했다는 헬레나. 끔찍하다. 진짜. 어후. 아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한테 저런 짓을 합니까? 진짜 가슴 아픈 게 시간인 것 같아요. 돌아오지 않잖아. 22년. 22년이라는 그 시간을. 정말 긴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산 헬레나. 그런데 뒤늦게 이 참혹한 실상을 한 이웃들이 신고를 해서 헬레나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일이 알려진 뒤에 헬레나를 학대한 가족 중 한 명이 유명 뷰티 기업의 경영진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요. 사람들은 사람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기업 경영이라니 라며 맹비난을 퍼붓다고 합니다. 진짜 인면수심이네요. 자, 이후에 브라질 사법당국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의 노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노예제도입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소니아 가족을 상대로 100만 헤알, 약 2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제서라도 좀 그녀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정말 누군가를 죽이고 뭐 다치게 하고 그러는 것만 나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인간의 삶을 철저히 망가뜨리고도 죄책감조차 없으면은 진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지난 2016년 4월 중국의 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 대륙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영상 속 배경은 중국 베이징의 한 고급 아파트 단지. 한 중년 남성이
앳돼 보이는 남자의 뺨을 사정없이 때리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어우, 나이 지긋하신 분이 말이야. 왜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리는데도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 내가 후진하는데 너 따위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자신의 자동차를 긁었다는 이유로 중년 남성이 다짜고짜 택배기사에게 폭력을 휘둘렀고요. 택배기사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그저 맞기만 했는데요. 이후에 택배기사가 차주에게 400위안, 약 6만 원의 합의금을 전한 것으로 이 사건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심지어 합의금까지 받아갔군요. 받아갔어요. 하지만 이 동영상과 사연이 퍼지자마자 인민들은 대분노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갑질 폭력 사건에 그 누구보다 그 수많은 중국 인민들보다 더 부들부들 분노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동영상 속의 택배기사가 소속된 S사의 왕웨이 회장. 참고로 이 S사를 말할 것 같으면요. 중국 내 굴지의 1위 택배 기업으로 왕 회장은 지난 2017년 미국 F 경제 전문지가 발표한 중국 부자 5위. 이분이 본인도 택배 기사를 하신 걸로. 그렇죠. 그래요? 네, 정말 바닥부터 일어서신 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직원을 때린 이 사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이 기업의 회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멋지다. 이렇게 회사 측에 강경한 입장을 전한 뒤에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똑같이 뺨을 치지는 않았고요. 주먹보다 센 게 뭡니까? 법이죠. 고소를 합니다. 참교육이네, 참교육. 정말 참교육 들어가신 만약에 거죠. 저 왕 회장이 같이 따기를 때리거나 주먹으로 했다면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갑질이 될 수 예, 있죠. 예. 그가 이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선 이유, 바로 왕웨이 회장의 특별한 직원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는 기업 행사에서 우수 직원에게 선발된 이에게 90도로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야, 실제로 늘 기업의 최대 자산이 직원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CEO였다고 합니다. 결말 어떻게 된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아, 궁금해요. S사 택배기사를 폭행한 남자는 결국 중국 공안에서 조사를 받았고요. 갑질을 행사했던 그 남자는 또해부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택배기사와 S사 측에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렇게 하는 회장을 본 직원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애사심이 더 이제 뿜뿜이죠. 배달을 번 하면서도 나 정말 충성심도 생기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힘도 나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사실은 저거는 복수라기보다는 해야 될 일을 한 거예요. 그렇죠. 시원합니다, 아주. 자, 그런데 말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요. 지나치다 못해 무자비한 봉쇄 조치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저녁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갑자기 울린 따가운 총성에 거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야신, 얼른 누나와 2층에 올라가 있어. 엄마의 말에 서둘러 2층으로 대피한 13살 소년 야신과 누나. 그런데 이때 영문을 몰랐던 어린 동생 야신은 2층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날카로운 총성과 함께 야신을 향해 날아든 총알. 결국 13살의 어린 소년은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아휴, 너무 안타깝다. 아니 근데 누가 총을 쏜 거예요? 어린아이한테. 자, 야신을 향해 총을 쏜 사람의 정체. 그는 다름 아닌 경찰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3월 27일 케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요. 의료진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오후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10시간 동안 집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야간 통행 금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야간 통행을 단속하던 경찰이 발코니에 나와 있던 야신을 보고 그 어떤 경고도 하지 않고 즉시 발포를 했던 것입니다. 아니 나간 것도 아니고 집 발코니에 있었던 거잖아요. 아니 들어가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렇죠. 어떻게 총을 쏘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 지옥 같은 일은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곳은 케냐 몬바사의 한 페리 터미널인데요. 통금이 시작되기 몇 시간 전부터 경찰이 사람들 향해 최루가스를 살포했고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제압해 쓰러뜨리기까지. 그래서 숨진 야신의 아버지는 우린 낮에는 코로나와 싸우고 밤에는 총알과 싸워야 한다라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말도 아니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야죠. 그래서 통행을 단속하는 정책도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통행을 단속하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는 게 주목적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한 언론 매체에 따르면요, 경찰의 총격으로 케냐에서만 5명이 사망,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3명, 우간다에서는 군인의 총에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곳곳에서 발생한 무차별적인 과잉 진압 소식에 전 세계 곳곳에서는 이건 공권력을 이용한 엄연한 폭력이다라고 말하며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결국 지난 4월 2일 케냐의 우후루 케냐타 대통령은 경찰의 폭력 단속에 대해 사과의 뜻을 전했고요. 13살 소년 야신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경찰에 대해서도 진상조사를 명령했다고 합니다. 다신 재발하지 않도록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국민을 위한 조치가 국민을 위협한다면 이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조치들인 거예요.